진료를 받던 환자가 왼쪽 주머니에서 아이고. 흉기를 꺼내 의사를 수차례 찌릅니다. 아이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진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사건, 여전히 그 충격은 생생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뒤로 앉아 있다가 여기 막 뭔가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서 바로 칼을 들고 이렇게 싹 하고 있어요. 막았나 봐요. 배는 또 찔렸어요.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온 환자는 의사를 8차례나 공격했는데요. 아이고. 몸 이곳저곳에 아하. 아직 당시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유, 많이 굉장히 다치셨네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를 공격한 피의자는 황급히 도주를 했는데요. 칼을 들고 여기 다시 와. 여기서 마주쳤어요. 네. 다시 찌르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었어요. 이놈이래요. 딱. 그런데 어디선가 다시 돌아온 피의자, 의사에게 2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예. 하지만 다행히 주변에 있는 의자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자 다시 도주를 했는데요. 피부 시술이 효과가 없자 환부를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 예. 전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소비자 보호원이나 가서 그 판단을 받아오세요. 그럼 나 해드릴게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경찰병원 응급실에 한 남자가 실려오는데요. 그런데 진료를 보던 여의사를 갑자기 발로 차는 환자. 복부를 맞은 그녀는 힘없이 뒤로 넘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환자는 왜 갑자기 여의사를 폭행했던 것일까? 피해 의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이건 또 웬일입니까? 이미 술이 많이 취해 계셨고요. 피 많이 흘리시고 그래갖고 우선 상처 소독하고 상처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한 번 이렇게 소독해드렸는데 그 갑자기 핀셋 빼셔서 저한테 던지시더니 바로 그야말로 그냥 쳤어요. 피해소한 행동이군요. 두 사건 모두 의사의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의 사건이었는데요. 예. 의료진에 대한 이런 폭행 사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폭행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 의료인이 다른 환자를 진료를 하거나 혹은 같은 공간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환자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의료인의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폭행 사건들, 의료계는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치료하려고 가는데 그냥 거의 업무적인 태도도 애기가 울어도 의사도 마취가 좋잖아요. 여기 존댓말 안 쓰고 해주다 와서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응급생들은 제일 심해. 그들은 막 다 죽어가는 거 같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있으라고 자리도 또 없어요. 침대도 없이 그냥 간이 의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의사하고 아시는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환자들은 주로 진료 중 권위적인 의료진에게 불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더 잘해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저희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대 교과 과정에 환자와 소통하는 방법, 어떻게 진료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가장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방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할 것 같습니다.